자, 이제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12페이지 보시면 이 자격증 있잖아요. 갖고 싶어 죽겠죠. 공부 안 될 때 가끔 여기 보시면서 내 이름 쓰고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집에 이거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격증 실제로 딸고 중개하실 때 자격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거든요. 그때 생년월일 꼭 이거 포스트잇으로 가리세요. 이거 안 가리면 손님들 와서 막 장난쳐요. 내가 오빠네? 이렇게 장난치고, 또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싸워요. 저것이 나이 같다 그러는데 1살 어리네? 라고 싸웁니다. 그러면 학교를 일찍 갔다고 호적을 뭐라고 또 막 머리카락 막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가리세요. 아무튼 35회 때 꼭 취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2장에서 공인중개사 제도와 교육제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서 13페이지 자격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이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예외적인 기간이라 심의위원회를 미리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도지사 그랬는데, 자, 시도와 시군구 있잖아요. 여기서 이 시와 이 시 의미가 서로 다르죠. 우리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시, 줄여서 특시, 특별자치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는 이제 뭐 경기도, 충청남도 등이 있고, 특도, 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죠. 자, 그럼 이 광역시, 특별시, 특시 밑에 구가 있고, 이 구는 자치구입니다. 한편 도 밑에 시와 군이 있어요. 그럼 도 밑에 시가 기초시라고 부르고, 기초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 부르고, 이 대도시에도 구가 있습니다. 이 구는 비자치구라고 부르죠. 비자치구. 그래서 이 자치구와 비자치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시구, 시군구 할 때 시는 기초시입니다. 근데 그 기초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시는 영통구, 팔달구 이렇게 있잖아요. 경기도 고양시도, 일산 동구 이렇게 있습니다. 등등 있죠. 또 경기도 안양시민들 왜 말 안 해줘? 안양시는 동안구, 만안구 있어요. 동안구는 저같이 동안이 사는 구고, 만안구는 좀 사고 보이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도와 시군구 잘 비교하세요. 우리가 이제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의 짱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등록관청 나오는데, 등록관청은 시군 구청장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응시자격은 먼저 응시자격 없는 자 두 부류가 있는데,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러기 힘들겠다는 자격증을 취소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시험에서 부정행위 했어요. 그럼 합격했더라도 그 시험 무효로 하고, 무효죠. 그리고 그가 지시어라 무효를 가리키죠. 그 처분일, 즉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건 시험 못 보는 사람이죠. 다음 주에 할 등록의 결격 사유랑 다릅니다. 이 자격 취소자는 시험 못 보죠. 그러면서 동시에 등록의 결격 사유자라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는데, 이 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 볼 수 없죠. 근데 결격 사유가 아니라 중개 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다음 차입니다. 그래서 시험 응시 자격 없는 자와 등록 결격 사유 서로 다릅니다. 그럼 이것은 자치 3년이라고 해요. 자치 3년. 여기는 무효 처분이죠. 무효 처분일. 그래서 부정의 무효, 여보세요. 그도 맞아요. 그가 무효를 가리키죠. 그처에서 틀렸다면 안 됩니다. 그가 무효를 가리킨다. 다시 자치 3년하고 부정이 무효입니다. 그럼 여기 양가로 1번, 여기 없는 자는 누구도 시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못 보는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외국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등록의 결격 사유를 공부하는데,
이 결격사유는 10가지예요. 여기는 딱 두 종류, 여기는 10종류. 그러니까 시험 못 보는 사람과 등록 결격사유가 서로 다르죠? 다릅니다. 그럼 등록 결격사유 10종류가 있는데 얘들 시험 볼 수 있어요. 단 이 자취 3년이 결격이 겹치니까 이 10종류에서 이거 하나 빼고 9가지, 나머지 9가지는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단 시험 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지만 결격 기간 동안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어요. 자격증을 미리 따둔 것이고 결격 기간에는 중개업에는 아직 종사 못합니다. 결격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 응시 자격이 없는 자와 등록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헛갈리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예전에는 1회 시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상을 15회 때 냈습니다. 우리 15회는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은데 15회 때 시험이 엄청 어려워서 합격률이 1%도 안 됐습니다. 1%. 지금 막 18%, 20%잖아요. 1%도 안 됐어요. 그럼 수험생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서 다 서울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 데모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모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쫄았죠. 그래서 한 번 더 봐야겠다. 근데 원래 법이 1회 시행한다니까 1회 시행한다 이 법에서는 한 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회 때 추가 시험 보려고 이상을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래야 두 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험위원회, 이게 심의위원회요. 시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일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이거 심의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잊어버렸죠? 코로나 한창일 때 그때 공무원 시험 안 볼 때가 있어서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도 볼지 안 볼지 말이 많았는데 그냥 아무튼 다행히 봤습니다. 이렇게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2번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은 다음 연도가 아니라 다음 회입니다. 이렇게 두 번 볼 수 있으니까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를 면제한다. 다음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입니다. 1번 자격 시행하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합격자를 공고한다. 합격자 누가 공고해요? 시험 시행 기관장. 그리고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이 시도지사였죠. 2번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결정 공고를 1개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 나온 숫자는 다 외워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가 준다. 지금 얼마나 자격증 받고 싶어 환장했어요.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누가? 시도지사. 3번 이제 자격증 교부 받으면 이게 따기가 있는 거지 따고 나잖아요. 저도 자격증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집에 뒤져봐야 돼요. 따고 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 받은 자가 자격증 저같이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됐다. 막 커피도 묻고 막 뭐가 묻었어요. 그때는 재교부를 신청하는데 이제 자격증은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가 가져야 돼요. 자격증 무조건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지사. 재교부 누구에게 신청해요?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취소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정지도 교부한 시도지사. 이제 자격증은 무조건 누구다? 준 사람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다음 자격증을 양도 팔거나 대여 빌려주면 안 됩니다. 이건 오직 자기만 일신 존속적이에요. 그럼 14페이지 4번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가 파는 거예요. 공짜도 안 됩니다. 양도 넘기면 안 돼요. 대여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산다. 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팔아도 안 되고 빌려줘도 안 되고 사도 안 되고 빌려 사용도 안 되고 한편 누구든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대여 행위를 알선에서도 아니 됩니다. 알선도 아니 된다. 저한테 가끔 자격증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개업을 안 하니까. 그러게 빌려주면 안 돼요라고 알선해도 안 되고 다 처벌됩니다.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 등록증을 이용해서 공인중개사로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자격증 그 종이 자체를 빌려준 걸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했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한 분은 무자격으로 지금까지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업무들 아주 잘 알겠죠. 자격증만 없어요. 그분이 이제 단속이 심해지니까 공부하려고 자격증 따려고 공부했죠. 또 혼자 하기 심심하니까 여러분 친구를 꼬셔서 2명이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합격했어요. 근데 무자격으로 일했던 그 꼬신 자는 합격 못했네요. 이 사람이 이제 또 고민하겠죠. 다시 공부할까? 그냥 무자격으로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할까? 하다가 에이, 자격증 그만 따야지. 돈이나 벌어야지. 그럼 사무실 차리려면 을 이름으로 차릴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을 꼬신다고요. 야,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자격증만 땄고 아직 경험이 없어요. 야, 일 내가 가르쳐 줄게. 나랑 같이 사무실 하자고 꼬셔요. 그러면 돈도 내가 다 댈게. 돈도. 그럼 내부적으로는 우리 사장님, 갑은 종업원입니다. 종업원. 얘가 돈 다 되니까. 근데 사무실은 갑 이름으로 개설 등록해야겠죠? 그럼 법적으로 갑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했으니까. 을은 사장님이지만 법적으로는 자격증 없는 종업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우리 돈 다 대고 사무실 차렸잖아요. 일 가르쳐주죠. 내부적으로 사장님, 갑이 종업원. 그러니까 커피 누가 타요? 갑이 타요. 사무실 청소 누가 해요? 갑이에요. 밥값 누가 내요? 을이 내고. 근데 법적으로는 갑이 개업공인 중개사, 을은 중개보전입니다. 그럼 자격증 없더라도 중개사무소 동업 가능합니다. 동업할 수 있어요. 단 이 사람이 무엇만 안 하면 될까요? 그렇죠. 중개 업무만 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아니다. 근데 정말로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둘이 일하는데 이 사람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계약서도 갑은 잘 못 써요. 이 사람이 다 썼습니다. 모든 걸 을이 다 했어요. 그럼 계약서 쓰고 마지막에 도장은 누구 도장 찍어야 돼요? 갑도장. 갑도장 딱 찍었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갑이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다 했어요? 을이 다 했죠. 그러면 이건 실질적 판단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갑은 을에게 자격증 대여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처벌되는 거죠. 이렇게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진다. 여러분 책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이렇게 써놔요. 저같이. 이 판례가 기니까 사람을 혼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갑은 자격증이 있다, 을은 없다고 이렇게 써두세요. 쓰셨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3번. 만일 공인중개사 써요. 갑. 밑에 갑 써놓으세요. 책에. 갑이 무자격자 씁니다. 을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갑 명의로 개설 등록 마친 중개사무소의 그 다음에 경영에 관여. 누가 관여해요? 써보세요. 을이 관여입니다. 자금을 누가 투자해요? 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 누가 분배받아요? 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갑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 을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라는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외관상 형식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갖췄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 판단한다. 외관상 형식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갑도장 찍었더라도 을이 다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격증 대여라 그랬죠? 그 다음은 4번. 공인중개사 갑이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을이 성사시킨 거래관에서 무자격자가 을이 성사시키고 작성, 누가 작성했어요? 을이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이 써요. 자신이 누구다? 갑의 인감, 도장을 나린이 도장을 찍는 거죠. 찍는 방법으로 자신 갑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 을로 하여금 자기 갑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자격증 등록증 대여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따진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4번은 갑을 잘 체크하셔서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유사명칭도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 명칭 사용해서는 안 되고 유사명칭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공인중개를 어이 옆으로 기억하는 게 이걸 어이로 쓰면 안 돼요. 유사명칭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갑이 사장님이고 일 알려주죠. 갑이 종업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법적으로 갑이 개공, 우리 보존. 그럼 이런 사장님들이 실제 이런 사람 엄청 많은데 이 자들이 자기 명함에 사무소 이름이 부동산 뉴스였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무소 이름 이미 정해놨죠. 나는 나중에 자신 있다면 사무소 이름 이걸 할 거야. 다 정해놓잖아요. 그 길거리 가다가 같은 일이 있으면 저 자식이 먼저 사용했네 라고 째려보기도 하죠. 근데 사무소 이름이 부동산 뉴스인데 이 우리 대표 을 이름의 명함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유사명칭인가 유사명칭인가 문제가 돼요. 여기서 대표가 문제가 됐습니다. 을측 변호사는 유사명칭 아니라 그랬죠. 여기 어디를 보더라도 공인중개사하고 겹친 글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법원은 사무소 대표란 말을 들으면 제3자들이 자격증이 있는 걸로 오인할 수 있으니까 유사명칭에 해당한다고 판시해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무자격자 사장님들 이런 명함 엄청 많습니다. 찔러버리세요. 신고하면 처벌됩니다. 여기다 실장을이라고 하면 괜찮겠죠. 중개보존 그래야지 대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이제 정책심의원에 넘어가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원자 하나 원이니까 원 1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정책심의원에 자 16페이지 외울 게 많습니다. 여기는 일단 설치는 공직사 업무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이 이 네 가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원에 둘 수 있다. 세트를 외우세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둬야 한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설이 아니죠. 필요할 때만. 상설로 설치하면 매달 월급 나가니까 필요할 때만 일당 준다는 말이죠. 다음 각 사항을 외우셔야 돼요. 이걸 자, 저 사람 손 좀 봐줘. 그래서 손보시유. 저놈 손 좀 봐주라. 손보시유. 손해배상 책임 보장. 중개보수 변경.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이 네 가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틀 수 있다.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여기 3호예요. 3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 시도의사가 누구죠? 시험시행기관장. 시험시행기관장은 이에 따라줘야겠죠. 그래야 이걸 두는 의미가 있죠.
다음 구성은 자 숫자를 다 외우시라 했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이거 중요하죠. 포함이에요, 제외요? 포함해서. 제외하면 틀리죠. 총 몇 명입니까? 7에서 11명 위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택배 같은 거 물건을 시키면 뭐 샴푸 하나 사는데 포장은 엄청 큰 박스로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뭐 캔커피 하나 사서 캔커피 포장해 주세요. 뎁다 큰 종이에 포장해 주네.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아주 심한 포장해 줬어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아주 심한 포장해 줬다.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입니다. 나중에 공중기다 협회의 운영위원회랑 달라요. 여긴 위원회 똑같지만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여기는 심의위원회. 그리고 위원장 1명 포함. 위원장 1명 포함. 총 몇 명? 7에서 11명. 완벽하죠? 퍼펙트합니다. 이렇게 재앙입법은 기가 막혀요. 자, 그랬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다고. 세븐일레븐에서 심한 포장했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지금 심의위원회입니다. 7에서 11명. 운영위원회가 아니에요. 다음 이제 구성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하면 틀립니다. 이게 15회 때 바뀌었다. 15회 때 바뀌어서요. 아까 15회 때 시험이 엄청 어려워서 지방에서 다 버스 대절해서 서울 올라가서 막 데모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지방에서 막 서울에서 데모하러 왔을 때 위원장 나와 그랬겠죠.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막 계란 맞죠? 계란 막 던지고 난리 났죠. 그 계란 맞고 나서 법을 바꿨어요. 위원장을 장관해서 제1차관. 네가 계란바지. 계란은 네가 맞아야지. 장관이 맞으면 되겠어. 라고 15회 때 제1차관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위원이 아까 7에서 11명은 보세요. 누가 임명해요?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모든 건 자기가 권한은 다 갖고 너는 계란바지. 계란만 맞아. 위원장이 아니죠? 위원장이 아니에요. 누구다? 국토부 장관. 제1차관이 아닙니다. 임명 위촉한다. 다음 공무원인 의원을 제외한 의원. 만약에 변호사가 있다. 임기는 2년 합니다. 간사는 1명. 간사한 놈은 한 놈만. 그리고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에서 지명합니다. 다음 위원장의 직무가 있는데 단위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겠죠. 체어맨. 2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주고 3번도 시험이 아주 많이 나왔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틀려요. 위원끼리 호선한다 틀립니다. 누가 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자기 수족 오른팔.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오른팔. 다음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 자, 위원회 제청. 심의위원회 위원. 아까 7에서 11명 중에 한 명이 다음 각호 여기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뭘 심의하죠? 그러니까 선보 시유 의결에서 제척이 써놔요. 빼고 한다. 제척이 뭔다? 빼고 한다. 그러니까 선보 시유 넷 중에 하나를 심의 의결하는데 7에서 11명이 다음 네 가지에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선보시유 심의할 때 빼고 한다. 그럼 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넷 중에 하나 그 안건은 당사자래요. 그럼 공정하지 않으니까 빼야겠죠? 가로 열고 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때 그 임원도 포함한다. 즉 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 배우자나 임원 배우자이었던 사람도 빼고 한다. 이하 2호가 지금 1호죠?
2가 1호 그리고 2호도 똑같아요.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가 있거나 공동 의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밀접한 사람, 이혼 자기가 해당됐거나 현재 배우자이었던 사람 이혼했을 때 그럼 전 남편은 불리하게 해버릴까봐, 저 꼴보기 싫은 놈 불리하게 할까봐, 현재 배우자는 너무 유리하게 할까봐, 자기는 유리하게 할까봐, 공정하지 않잖아. 빼고 한다. 이번 이의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다. 친족이면 현재 친족인데 친족이었던 것이 전 배우자의 친족이었잖아요. 그러면 불리하게 할까봐, 유리하게 할까봐. 3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의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영역, 감정을 했던 게 있네요. 그럼 나와 밀접하니까 유리하게 할까봐. 4번, 이혼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다지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만약에 법률 대리인, 변호사였다.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아무튼 이런 건 애우는 게 아니고 딱 읽어봐도 뭔가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죠. 그때는 재척 빼고 한다. 그리고 스스로 빠져야 돼요. 그게 깊입니다. 양거로 2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 써내세요. 저 사람 빼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럼 저 사람 빼주세요 그랬으니까 뺄지 말지 결정해야겠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걸 뺄지 말지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이 뺄지 말지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2번, 위원 본인이 아까 네 가지 재척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 의결에서 회피한다. 회피했습니다. 스스로 빠진다. 회피가 뭐다? 스스로 빠진다. 스스로 빠져야겠죠. 안 빠지면 장관이 해촉한다. 3번, 국토부 장관은 위원이 아까 재척사유에 4가지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때 위원을 해촉한다. 빼버린다. 잘라버린다. 빼버린다.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게 하겠죠. 스스로 저 사람 빼주세요. 스스로 빠져야 돼요. 안 빠지면 빼버린다.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법령상 정책심의위원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가? 그럼 아까 선포, 시유 맞았네요. 니은, 위원장, 위원장 한명 포함해서 세븐, 11에서 심한 포장 맞았죠? 포장 맞았네요. 이게 틀렸는데 위원장이 계란바지, 제1차관. 리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이로 직무수행을 쓸 때 서로 선출한 게 아니고 오른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죠.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이 1번 기억내연이 됩니다.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교육제도로 오세요. 자, 교육제도는 2가지가 있는데 업무 개시 전에 받아야 할 교육이 2개고 업무 개시 후 지금 일하는 현업 중에 받아야 할 교육이 2개입니다. 먼저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연소교육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실무교육 누가 받는가? 사무소 등록하려는 자,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법인은 대표적 임원사원, 이거 전원이에요. 아까 임원사원은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럼 자격증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실무교육 정도는 받아줘야겠죠? 전원. 그 법인의 분사무소 들 때 책임자. 주의하시게 소공도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된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는 사람 미리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았죠? 개공과 소공이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받습니다. 누가? 개공, 소공이. 소공이 있다고 주의하세요. 다음 예방교육은 개업공인사 등을 쓰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개공, 소공, 법인 임원사원, 중개보조원까지. 개공 등은
보조원까지 모두를 포함된다. 누가 실시하는가?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의사입니다. 예, 시도지사. 여기는 특이한 게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들어와요. 등록관청. 교육은 무조건 기본 시도의사. 여기 특이한 게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다 들어온다. 근데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의사 실시한다. 직무교육은 우리 운전할 때 깜빡이, 노란등 깜빡이 켜죠. 깜빡이를 뭐라 그래요? 방향 지시등. 보세요. 방향 지시등. 다시 깜빡이를 뭐라는 방향 지시등. 거 보세요. 재앙기법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는다니까요. 기발해요. 어떻게. 나도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방향 지시등을 발견했을까? 교육이 방향이니까. 저도 놀랍니다. 다음 이 방은 혼자 하면 되나요? 다 같이 하지. 그러니까 이 방 실시권자도 모두예요. 모두.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시군 구청장. 받을 사람도 모두. 보조원까지 모두. 그러니까 이 방은 모두예요. 이 방은 모두 해야지. 혼자 하면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외울 겁니다. 그리고 자, 연수교육은 소공 들어와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연개소문 나와서 연개소문이 아니라 연개소리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래서 연개소리 외울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실권자는 기본 다 시도의사가 다 있다. 시도의사. 직무교육은 아까 운전할 때 깜빡이를 방향 지시등 해서 방향 지시등 들어간다. 기본 시도의사. 이 방은 모두. 이 방은 모두. 실시권자 모두 들어간다. 그 다음 의무자는 실무교육학과 등록 신청하려는 공직에서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되고 법인 대표자와 임원사원 전원도 신청 1년 이내. 분사무소 책임자는 중개사무소는 등록한다 했죠? 등록한다? 분사무소는 등록한다가 아니고 설치 신고한다 그래요. 다시 중개사무소는 등록한다 그럽니다. 그럼 등록증을 줘요. 분사무소는 법인이 둘 수 있고 분사무소는 등록하는 게 아니고 설치 신고합니다. 그러면 등록증이 아니라 설치 신고 확인서를 줍니다.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소공도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다 1년 이내 공통이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인이 받고 1년 이내 받습니다. 연수교육은 아까 개공과 소공이 받고 개공, 소공 들어가요. 그리고 교육받고 2년마다 모두 개공 등, 개공 보존까지 모두. 그래서 지읒. 보조는 뭐 받는다? 지읒. 직무 이것도 시험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연개소문이 아니라 연개소리. 이가 여긴 다 2예요. 숫자가. 이번 34의 정답. 연개소리 2가 계속 나와요. 좀 이따. 예방은 모두. 실시권자 모두. 받는 사람 개공 등 모두. 예방은 모두. 퍼펙트하고 안 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육시간도 잘 나옵니다. 28, 31.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인터넷으로 받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3일 받아요. 3일 받습니다. 실무교육은. 이때 이제 맨날 술 먹고 노는 겁니다. 3일 동안. 어차피 사인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사인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 시간 사인을 시키는데 자기 이름에 매 시간 미리 싹 사인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까봐 1교시 때 끝나고 2교시 때 볼펜 색깔이 바뀔 수가 있어요. 볼펜 색깔. 그럼 나는 검정색 다 사인하고 나갔는데 남들은 다 파란색으로 했네? 그럼 들킨 거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깐난애기를 데려왔거든요. 깐난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협회에서 그냥 가시라고 받은 걸 해주겠다고 뭐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요런 거 잘 하세요. 직무교육은 3, 4시간, 연수교육은 12, 16입니다. 그럼 제가 시인이에요. 시를 지었어요. 자, 시를 잘 보세요. 지석사에 절에는 무슨 꽃이 피죠? 절에 저 연꽃. 연꽃이
바람에 한들한들하여 가을이 오면 이빨 시리잖아. 이빨. 사과 먹을 때 이빨. 시린 이빨 쓰려. 다시 지석사에 용꽃이 한들한들하여 이제 가을이 오면 시린 이빨 쓰려. 그럼 잘 보세요. 지석사가 직무교육 서너 시간. 직무교육 서너 시간. 연꽃. 연수교육이 하나, 둘, 하나, 여섯. 연수교육이 하나, 둘, 하나, 여섯. 실무교육 28, 32. 실무교육이 뭐라고요? 28, 32. 이빨 쓰려. 퍼펙트하네요. 또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겠네. 다시. 지석사에 용꽃이 한들하여 가을이 오면 시린 이빨 쓰려. 그 다음 교육 면제는, 자, 뭔가 일을 그만두고 1년 이내 다시 일할 때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교육을 면제해 줍니다. 개공으로 폐업 신고하고 1년 이내 다시 등록하거나 소공으로 되려는 자, 일 그만두고 1년 이내 감각이 살아있죠. 그래서 폐업했거든요. 1년 이내에 등록하거나 소공이 되면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실무교육 안 봐도 된다. 그래서 다음 소공인데 고용관계 종료했죠. 일 그만뒀죠. 그 1년 이내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그가 등록할 수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다시 소공이 될 때 받지 않는다. 직무교육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 받지 않는다. 1년 이내 받지 않습니다. 다음 연수교육은, 자, 아까 제가 연개소문이 아니라 연개소리이에요. 연개소리 이렇게. 그럼 이제 18페이지 양거리 2번. 실무교육 받은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시도회사를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도회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연개소리 다 숫자가 2입니다. 다음 이제 교육 지침을 마련할 수 있죠. 그럼 교육은 보통 시도의사가 실시하니까 그 높은 사람이 해야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를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이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어 국장, 국토부 장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교육 모두 자,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공 등 중기 보존까지 모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기 아까는 7일이었는데 여기는 며칠이요? 10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지금 잘 보면 지금 무슨 교육이에요? 예방. 그럼 여러분 예방을 써보세요. 예방 이응자 없다고 써봐. 이응자 빼고. 그럼 잘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0이잖아요. 이응자 빼니까 10. 그러니까 예방 보고 이응자 빼면 10이네 10? 11년까지 알려야 된다. 이런 것도 가끔 그냥 옳은 집은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받을 때 비용도 지원할 수 있네요. 이렇게 교육제도까지 악리법으로 다 외웠습니다. 아무튼 외우는 건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수업 시간에 모든 걸 이해하고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확인하면 됩니다. 준비기출. 자, 법령상 개공 등 교육 설명 옳은 거네요. 그러면 옳은 거 보면 얼른 숫자부터 봐요. 숫자. 우리 숫자를 다 외웠으니까. 연수교육은 몇 시간이죠? 연꽃이 한들하여 12, 16. 실무교육이 이빨 쓰려죠? 이빨 쓰려. 그래서 이거 일단 틀렸네요. 그럼 옳은 거니까 디귿 싹 빼요. 디귿 빼죠? 디귿 빼죠? 그럼 1번, 2번 남았네요. 기억은 똑같으니까 니은과 리을을 보는데 리을이 여기 끝나서 더 짧아요. 여기까지. 니은 더 길죠? 리을은 더 짧아요. 여기까지. 그럼 연수교육을 받으라 했잖아요.
정당한 사유 시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맞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500만 원 과태료 외우거든요. 이거 제가 이거를 외울 거면 일단 들어보세요. 부당한 정보를 연설하는 협회에 넘어오니, 다시 부당한 정보를 연설하는 협회에 넘어오니 연수교육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또 쉽게 교육제도에서 과태료는 연수교육만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교육, 직무, 연수교육, 교육에서 과태료는 연수교육만 있다. 그러면 손지창 아세요? 손지창? 와이프가 오연수 알아요? 오연수? 연수교육 500만 원. 연수교육 뭐다? 과태료 500만 원. 500만 원. 정답이 몇 번이죠? 2번. 그럼 기억. 실무교육 받은 것은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이라고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몰라도 풀었어요. 니은. 개공으로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죠? 소공대도 받을 필요 없다. 다음, 아까 들렸죠? 실무교육이 28, 32. 실무교육이. 연수교육은 연꽃이 한들하여 있습니다. 정답이 몇 번이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오늘 교육제도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3교시를 마치고, 그리고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대신 좀비 기출 특강은 매일매일 진행됩니다. 항상 공부하시고 필수서 합격서 읽으시고 기출 특강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